네, 안희정 충남지사의 이른바 선한 의지 발언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분들도 선한 의지로 없는 사람과 국민을 위해 좋은 정치를 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됐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것이 상당한 파장을 낳고 있는데 특히 그 이전 대연정 제안에 이어서 이 발언이 나와서 그런지요. 정치권에서도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 발언의 진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안희정 후보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수현 전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네. 박수현입니다. 네. 말 그대로 와전됐고 진위가 왜곡된 겁니까, 의원님?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어떤 것이냐면 안희정 지사가 정당 정치와 민주주의를 계속 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원칙인데 또 지금 작금의 우리 대한민국 현실을 볼 때 그런 민주주의 원리가 제대로 잘 작동이 되고 그래서 법과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다면 네. 이런 최순실 국정농단 같은 사태가 있었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네. 결과적으로 그 역대 어떤 대통령들도 다 선의는 시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네. 그것이 중간에 잘 작동이 되지 않고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불행이 생긴 것 아니겠느냐라고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예. 그것이 어떤 정식으로 언론의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도 아니고 많은 군중이 모여 있는 그런 어떤 대중 모임에서 그렇게 연설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때 분위기는 와서 이제 안희정 지사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이야기를 쭉 몇 가지 사례를 들었고요.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하고 말을 끊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것인가 예상한 그 참석자들이 막 웃고 박수를 치고 하던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농담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군중의 참석자들이 분위기에 맞춰서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예. 결과적으로 선의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지금 대한민국 현실 진단에 그 방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단독 인터뷰되니까 저는 이제 맞은편의 입장에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네, 그렇게 한번 하세요. 그럼 이렇게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선한 의지와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게 양립할 수 있습니까, 의원님? 그렇지는 않겠죠. 예. 네. 이런 걸 것입니다. 애초에 그 국정을 담당해 출발을 하면서 네네. 정말 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이 권한을 가지고 이 국정농단을 해서 내 어떤 사익을 취하겠다라고 네.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 이제 그러나 대통령의 책임은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네. 주변 사람을 잘못 관리한 것도 대통령의 책임이시고 다 그렇죠. 잠깐만요, 의원님. 지금 네. 대통령 말씀하셨으니까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단 한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계속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런 주장에는 일정한 진정성이 담겼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안희정 지사가 그렇게 설명을 했죠. 네. 자, 대통령이 이 상황인데도 꼭 그렇게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해 그런 표현을 예를 들은 건 아니지만 네네. 나에게는 선의가 있었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 아니냐. 법과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에. 예. 그렇게 설명을 끝까지 더 했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의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양립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네. 분명히 정확하게 지금의 사례로 보면 애초부터 성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죠. 그래요. 그러면 저 이야기 나온 김에 안희정 지사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을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이를 독해서 그대로 읽고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K재단, 미르재단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사회적인 대기업들의 많은 좋은 후원금을 받아서 동계올림픽을 잘 치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과 제도에 따르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최순실 씨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이재용 부회장도 그렇고 처음에 출발은 선한 의지였다. 좋은 의도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이제 박수를 치고 어떤 답변이 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의 국정농단이나 잘못된 사례들이 이제 막 나오겠구나라고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네네.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제가 표현이 반어법적인 표현이었다 이렇게 대변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은 꼭 맞지는 않는 것이고요. 그 상황을 놓고 전제를 볼 때 그러면서 이걸 예를 들어서 안희정 지사가 세이자든 미르자든 이런 것도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선의였을까요? 이렇게 예를 들어 말을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그것이 선의였다고 나는 생각합니다라고 이야기한 텍스트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현장의 분위기는 결과적으로 그 어떤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꼬집듯이 좀 비꼬는 듯이 그렇게 좀 그런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과정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 선거 국면에 정치인이 해석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표현 같은 것들이 된다면 그것은 좀 생각을 깊이 더 해봐야 될 문제지만 결과적으로 안희정 지사가 살아온 이 길을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 맞겠는가. 그리고 안희정 지사의 진심이 그게 아닐 거다 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다 아실 거라고 믿고요. 다만 그것이 정치적 용어로 해석이 되고 정치판에 끌어들여져서 갈라치기가 되니까 그렇게 와서 이야기들을 하는데 어쨌든 안희정 지사는 그런 진심을 갖고 평소에 살아왔던 원칙과 소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현장의 분위기에 맞게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안희정 지사의 그 발언 구절 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이제 뭐 4대강 사업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면서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의지를 선한 의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명박 대통령도 747 그러니까 2007년 대선 때 747 공약을 뜻하는 건데요. 747 잘해보고 싶었겠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때의 분위기로 돌아가서 본다면 경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747 공약은 이건 누가 봐도 문제 있는 공약 아니냐. 다들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 아닙니까? 이걸 선한 의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까? 그 뒤에 이제 안희정 지사가 붙였던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그 일반론적 철학적 이야기를 좀 붙여서 쭉 그날 그 워딩을 보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그런 사례들을 들어서 현장에 그런 어떤 대중 연설을 하는 와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었지만 분명하게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을 이야기를 들어도 결과적으로 그 제왕적 권위주의적 결정 구조가 잘못 작동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24조 원에 되는 막대한 국고를 그렇게 강에 쓸어버리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안희정 지사가 평소에 살아왔던 불의에 항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던 삶 또 그리고 도정을 이끌면서 정말 절대적으로 기울어져 있던 여소야대의 도의회 구조를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풀어왔던 점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아마 그런 안희정 지사의 평소의 철학과 원칙이 충분히 이해되리라 그렇게 믿고 이해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조금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의원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게 이제 뭐 그 부산에서 증문즉답 현장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이게 되면서 뭐라고 할까요? 이제 분위기를 타고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잘못 전해지는 이럴 여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의원님은 이제 지금 이걸 인정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희 발언 취지와 전혀 다르게 기사를 작성해서 보도해서 그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언론 탓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과정이기도 하지만 결과에 주목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라고 그렇게 통상 규정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는 전혀 그것이 아닌데 결과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라고 어떤 반대되는 그런 측면들이 지금 부각이 돼서 지금 그 질문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안희정 지사가 언론을 탓했다기보다 그런 측면에 있어 저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라고 정치인은 당연히 또 바로 잡고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제가 드린 그 말씀은 참모로서 어쨌든 정치는 결과로 유권자들에게 말씀이 되어지는 부분도 있으니 취지가 그게 아니었다 하더라도 결과로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참모로서의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해명 내지 설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한편으로는 안 지사의 해명을 믿는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다만 안 지사의 말에 분노가 빠져 있다. 또 이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요, 어쨌든 문재인 대표님의 말씀은 정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의에 대한 분노가 네. 출발이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말씀이실 거고요. 누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안희정 지사는 과거에 쓴 글들을 이렇게 보면 몇 년 전에도 이 분노만 가지고 되겠는가, 분노를 중립지대로 끌어내리는 그런 지도자의 마음들이 필요하다라는 본인의 소신 철학도 이미 밝히고 있거든요. 예. 이 문제는 지금 이 국정농단에 대해서 옹호한다거나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된 4대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호하거나 그런 차원의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어떤 그 지도자로서의 철학과 자세에 대해서 섞어서 이야기를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아니 이 많은 시민과 함께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던 안희정 지사가 상식적으로 그런 어떤 이 정권에 대해서 전 정권에 대해서 이 국민의 분노를 무시하고 또 이것을 가서 옹호하거나 비호했다는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자께서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일각에서는 어떤 해석을 내놓느냐면 안희정 지사가 뭐 대연전 재앙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인데 좀 약간 우클릭을 하다가 결국 여기까지 온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한 번 더 그 우클릭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공학적이고 선거 공학적인 측면의 용어겠죠. 네. 그런데 안희정 지사는 한 번도 선거 공학적, 정치 공학적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누차 말씀을 드려왔고, 저희도 사실 좀 말씀을 드리면 참모들과 안희정 후보 사이에 참모들은 좀 정치 공학적, 선거 공학적 좀 선택도 하고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전혀 그런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본인이 강조해온 민주주의자로서 민주주의 원칙을 제대로 세워가자는 원칙을 이야기한 것이지 그런 어떤 우클릭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한 시대의 지도자라 하면 좀 여러 가지 용기 있게 그런 어떤 국민들에게 드릴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가야 된다. 선거판이라고 그래서 선거 시국이라고 그래서 어떤 정말 그런 어떤 표만 의식한 그런 발언들을 보고 눈치를 보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젊은 지도자가 도전하는 이 과정을 좀 다소 어설픈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그렇지만 좀 용기 있게 등을 두드려 주시는 그런 국민들의 마음이 좀 필요하고 그럴 때가 아닌가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 정치인 한 분의 그 코멘트 하나만 더 그 여쭤보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의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과다. 정치인에게는 그렇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치가 결과로 평가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아까 드린 것도 안철수 전 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또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배는 비슷하지만 안철수 대표께서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아주 집약적인 정치 경험을 하고 계시고 또 아픈 경험 또 실패의 경험 이런 것들을 많이 통해서 교훈을 얻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 같은 새정치를 강조하시는 그런 저 대표님도 정치에 있어서는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현실적 말씀하시잖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분명히 다시 해명을 드리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뭐 국회의원 한두 명을 뽑는 작은 선거가 아니고 대한민국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도전자로서 좀 더 국민께서 명쾌하게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안철수 대표가 말씀하시는 정치는 결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충고에 아마 충분하게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7125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애청자 가운데. 이 안희정 지사님을 지지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라고 본인을 소개한 다음에 말실 수면 실언이라고 하시고 진심으로 호소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권유를 하셨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 말씀도 충분하게 일리가 있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희정 지사의 평소의 삶과 철학 그리고 살아온 길을 보시면 상식적으로 보시면 그렇게 옹호하는 발언을 그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 잘못 와전된 것은 분명한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이제 그 행사 전체를 페이스북으로 라이브로 중계를 했기 때문에 그 동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돼서 이런 이야기가 됐구나라고 충분히 다 이해가 되시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언론이 안희정 지사의 말이 논란이라고 쓴 언론도 있지만
그 동영상을 보신 언론은 충분히 이해가 되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쓰신 언론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진심을 믿으시고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희정 충남지사, 안희정 후보의 대변인이죠. 박수현 전